네, 안녕하십니까. 채용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테오젠. 자, 금요일 이후에 그리고 주말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알테오젠의 호재 내용들이 몰려 나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바닥권 구간에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파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말에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알테오젠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유가가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죠. 자,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게 이 국채 하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결국에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금리 인하가 미뤄지게 되면 결국에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성장주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죠. 근데 자, 유가가 내려가면서 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만약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자, 이번 4월 달부터 구독자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일정이 드디어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 어떤 거죠? 자, 바로 AACR 학회가 진행이 되고 특히나 항암 쪽에 있어서 발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국내 기업의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빅파마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자, 대부분의 빅파마들의 발표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말이 끝나게 되고 자, 이번 학회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지금 이 키투르다 큐렉스 관련된 모더나 머크의 신약에 3상에 투입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의 가장 트렌드는 결국에 이제 병용 치료죠. 그래서 자, 최근에 이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 SC 제형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자, 표적 항암제들까지 SC 제형으로 전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용 치료기 때문에 같이 투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자, 면역 항암제는 SC 제형으로 투여하고 자, 표적 항암제는 자, 정맥 주사로 투여한다. 자, 이러면 의미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역 항암제 쪽에 있어서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매출액 상위 이 물질들에 있어서 대부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표적 항암제에 있어서의 이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특히나 지금 ADC 쪽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 봐야 되고 자, 이번 학회에서도 지금 ADC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나온 내용이 결국에 지금 이 항암 학회에서 ADC에 관련된 내용들이 연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롯데바이오 자,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ADC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 3월 달에 이 전태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표적 항암제가 있지만 ADC를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자,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IR부터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자, 현재 10개 제약사와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적어도 몇 건은 올해 상반기에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죠. 자, 상반기라고 하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4월 달 중간이 끝나갔고 거의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은 자, 3월 말에 이 바이오젠과 기술 이전 내용이 나왔죠. 자, 이걸 뛰어넘는 즉 시장의 기대치에 맞출 수 있는 조단위 기술 이전 특히나 ADC 쪽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 알테오젠이 26년에 기술 이전 2건을 해냈죠. 1월 달에 나왔던 기술 이전 그리고 3월 달에 나왔던 기술 이전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조정을 보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자, 조단위 기술 이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1월 달에 있었던 기술 이전도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기술 이전도 조단위 기술 이전 내용이 안 나왔고 그리고 결국에 이 기술 이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특히나 글로벌로 상위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잠깐의 상승은 나오더라도 결국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자, 에너투를 제외하고 지금 몇 가지 후보군이 꼽히고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뭐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정말 탑티어 제약사와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 1월 달 3월 달에 나왔던 기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이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엄청나게 강조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1월 16일에 기술 이전 내용이 나왔죠.
근데 저는 12월 24일 이 하단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월 달에 있을 수 있는 기술이전 본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에게 매수 자리가 된다 잡아드렸고, 3월 23일 이번 기술이전이 나오기 이틀 전에 제가 어떤 내용 올려드렸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맥점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3월달, 4월달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뒤에 기술이전 내용 나왔죠. 그리고 단순하게 하단에서 매수 사인만 드린 게 아니라 이 기술이전 기대감으로 다 올라왔을 때 전부 다 매도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되는 기술이전 관련해서도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최대한 가장 먼저 잡아드릴 수 있게 노력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에 대한 타점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알테오젠은 물려 계신 분들 이번 흐름만큼은 놓치지 마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그럼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알테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추세가 전환이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이번에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추적을 해 보셔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ADC 쪽에서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특히나 작년 12월 달에 지금 옵션 계약을 한 건도 있거든요. 여기서 기술이전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ADC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시장의 기대감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구독자분들이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4월 달 학회가 끝나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실적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6년도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알테오젠의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는 이 3천억 초중반대를 예측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맥쿼리라든지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하게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26년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3천억 초반이 될지 아니면 4천억을 넘어갈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번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코스닥에 집중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 실적에 대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게 잡히는 건 바로 알테오젠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5월 그리고 6월 달에 어떤 내용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2에 대한 임상 결과 조만간 발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미국 특허청에 대한 판결 결과 6월 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하락을 이끌었던 이 독일 법원에서의 가처분 인용, 이것도 조만간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 알테오젠의 많은 일정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정에 대한 정리는 해 두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4월 그리고 5월 달에 이슈들이 몰려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호재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드디어 반전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6월 달에 이슈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는 조정 또는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작년도 이 쌓여있던 매물대를 완전하게 돌파해 주기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있는 구간에서 집중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슈에 대한 공백기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다른 섹터에 집중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는 이런 방식의 투자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슈별로 꾸준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와 주가에 대응을 하시는 방법 자체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상승 구간을 잘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시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시거나 아니면 수익 구간을 반납했던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맥점에 있어서는 구독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맥점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순간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때 1월 16일에도 수익 일부 챙겨 놓으셔야 된다, 재료 소멸로 끝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맥점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 맥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 근거를 세워야 될지 제가 꾸준하게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자 알테라고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알테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회를 기점으로 구독자분들이 다시 한번 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사실 상승이 다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집중해보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높죠. 자 그래서 이 알테오젠을 제외하더라도 구독자분들이 지금 집중해 보셔야 되는 건 특히나 자 이번 상반기 이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수의 기업에 집중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 3천당 제약을 보면서 결국에 이 바이오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결국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 관련 내용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이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죠. 그럼 결국에 이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 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특히나 항암제 쪽에서 제2의 ABL 바이오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말인 만큼 이 기업까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작년도에 있었던 이 ABL 바이오의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까지 꼭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부터 냉정히 보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올릭스, 알테오 리가켄 바이오, 지금은 이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지만 이 종목들에도 결국에 이 바닥권 구간,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구간이 있었죠. 강한 수익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죠. 코스닥 3000 시대를 견인할 핵심은 결국에 이 바이오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 기관들은 이미 화면 속의 차트의 과거 모습처럼 다음 랠리를 주도할 바닥권 종목으로 현재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듯이 엄청난 계좌 수익률은 이미 꼭대기 있는 대장주를 추격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이 조단위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가진 핵심 수혜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권에서 선점한 사람들이 이 엄청난 흐름을 만끽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템버거가 될 수 있는 구조,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닥권 기술 이전 핵심 수혜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기업은 기존의 항암제의 치명적인 단점인 정상세포 파괴 부작용을 2세대의 정밀 타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슷한 1세대 기술로 FDA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 자 단숨에 시가총액 300조를 넘겼죠. 그런데 이 기업의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는 노바티스의 1세대 수치를 가볍게 상회합니다. 이 조단위 기술 이전에 전제 조건이 드디어 성립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현재 기술 이전이 터진 바이오 대장주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올릭스 3조 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6조 원, ABL 바이오도 시총 10조를 돌파했었죠. 그런데 ABL 바이오급의 기술력을 가진 이 종목의 현재 시가총액은 단 7천억이죠. 지금 현재 올릭스의 4분의 1, ABL 바이오와 비교하자면 15배 이상 차이 나는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수급을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역사상 최대 거래량 매집봉이 터져줬고, 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현재 발표된 임상 결과, 그리고 26년 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 낮은 시가총액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 강하게 열려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신호탄이 나오고 있는 이 기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근데 종목 하나만 달랑 안다고 해서 이 템버거의 흐름을 그대로 만끽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왜냐하면 중간중간 발생하는 외국인 기관들의 개미털기, 이 구간을 버티려고 하면 정확한 타점과 그리고 세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이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정리한 이 기술 이전 핵심 수혜주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거나,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가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접수하실 수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강하게 집중하고 있는 자 이번 이 코스닥 3000 랠리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기술 이전 핵심 수혜 종목,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자 기회는 우리에게 늘 오지만 결국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기회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만큼은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